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 두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자. 60대 중반의 제이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뇨가 있었고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 숱이 가늘어지고 숱이 없는 것 모두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이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 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나물이나 국 등에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붓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장의 힘부터 키워놓으면 혈당 조절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이해한 뒤 물과 염분 섭취를 하기로 했다. 억지로 싱겁게 먹다가 입맛에 맞춰 간을 해서 먹으니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속이 편해졌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잡곡으로 기본 영양을 잘하고 있었으며 걷기, 취미활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니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70대 중반인 MC는 30년 넘게 소화제를 먹어왔으며 두드러기도 자주 일어났다. 평소 잘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명치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불면증으로 고생해왔다. 혈압이 높아 음식을 싱겁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려움증이 더 심해졌고 몸에 각질까지 생겼다. 자연섭생법을 공부하고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자녀들이 어머니께 소금을 권했더니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드셔서 놀랐다고 한다. MC는 어렸을 때 소화가 안 되면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먹거나 조선간장을 타서 먹었다고 하면서 원래 소금이 소화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소금을 잘 챙겨 먹은 뒤로는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속도 한결 편해졌다. 가렵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속이 불편할 때면 어김없이 소금을 챙겨 먹고 양 조절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 요즘도 가렵지 않으니 살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매일 소금 챙겨 먹은 지 10년이 지났고 80대 중반인 현재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액 자체로 어떤 약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짠에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학적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가? 소금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저염식이 대세인 분위기에서 짜게 먹으면 유별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까지 있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고도 고혈압은커녕 오히려 혈압이 조절되고 당 수치가 좋아지는 등 건강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치화하고 통계화한 데이터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좋아진 사람의 사례는 놀랄 정도로 많다.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데이터가 없으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 저염식 주장에 근거가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 과학적 발견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다.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는 연구를 보면 메커니즘은 밝히지 못한 채 통계 수치만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소금 섭취 권장량의 기준도 의문이고 조사와 연구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소금 관련 동물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일시에 투입해 인위적으로 부작용을 유발시켜 얻은 결과가 대부분이다.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제이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제이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소화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의 내용을 읽어줄 정도라고 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하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팥과 보리 또는 밀이나 귀리처럼 간담을 풀어주는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해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이나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소금은 살균제와 방부제뿐 아니라 해독제, 성수로도 쓰인다. 먹는 용도 외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활용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 번째, 소금 양치.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 작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식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두 번째, 머리 감기, 두피 마사지.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된다.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다.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거나 습진을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소금 목욕. 소금 목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응용한 제품도 많다. 각질이나 부종, 건선, 피부염에 효과적인데 염도 20%의 짠 바다 인사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염과 항균 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다. 몸이 부었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목욕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소금 세안.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넣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다. 그리고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낸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넣어 녹인 뒤 그 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다섯 번째, 숙취 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술은 강력한 화기로 확산시키는 성질이 있어 몸속 수분이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평소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숙취로 고생할 일도 없고 과음도 하지 않게 된다. 소금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다. 의료계나 학계뿐 아니라 모든 매체가 총동원되어 나트륨 섭취를 경고하고 있다.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저염식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관련 연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 음식평론가 제프리 스타인가트는 지금 세대를 세계 창조 이후 소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르며 소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비판한다. 또한 미국의 공중보건기관이 소금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10여 년간 소금과 고혈압 관련 의학 연구 결과를 찾아 읽었지만 연구 결과를 다 읽은 뒤에도 그럴듯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최소한의 소금으로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원인으로 소금 섭취량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다. 원시 부족에게 만성질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대로 너무 짧다.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보통 노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이 나타나기 전 이른 나이에 사망한 셈이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의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배에서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도 지난 세월 동안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계속 저염식을 하다 보니 음식의 맛도 나지 않고 힘들기만 했다. 우리 식구들에게 모두 짜게 먹지 말라고도 얘기했는데 식구들도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 의사들은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금은 우리 몸에 엄청 이로운 성분임에 틀림없다. 걸으면서 땀 흘리고 나면 어지러운데 소금을 먹어주면 정신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저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거나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책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을 권해드리고 싶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 두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자. 60대 중반의 제이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뇨가 있었고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 숱이 가늘어지고 수치 없는 것 모두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이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 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나물이나 국 등에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붓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장의 힘부터 키워놓으면 혈당 조절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이해한 뒤 물과 염분 섭취를 하기로 했다. 억지로 싱겁게 먹다가 입맛에 맞춰 간을 해서 먹으니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속이 편해졌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잡곡으로 기본 영양을 잘하고 있었으며 걷기, 취미활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니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70대 중반인 MC는 30년 넘게 소화제를 먹어왔으며 두드러기도 자주 일어났다. 평소 잘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명치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불면증으로 고생해왔다. 혈압이 높아 음식을 싱겁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려움증이 더 심해졌고 몸에 각질까지 생겼다. 자연섭생법을 공부하고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자녀들이 어머니께 소금을 권했더니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드셔서 놀랐다고 한다. MC는 어렸을 때 소화가 안 되면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먹거나 조선간장을 타서 먹었다고 하면서 원래 소금이 소화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소금을 잘 챙겨 먹은 뒤로는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속도 한결 편해졌다. 가렵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속이 불편할 때면 어김없이 소금을 챙겨 먹고 양 조절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 요즘도 가렵지 않으니 살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매일 소금 챙겨 먹은 지 10년이 지났고 80대 중반인 현재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액 자체로 어떤 약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학적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가? 소금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저염식이 대세인 분위기에서 짜게 먹으면 유별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까지 있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고도 고혈압은커녕 오히려 혈압이 조절되고 당 수치가 좋아지는 등 건강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치화하고 통계화한 데이터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좋아진 사람의 사례는 놀랄 정도로 많다.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데이터가 없으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 저염식 주장의 근거가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 과학적 발견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다.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는 연구를 보면 메커니즘은 밝히지 못한 채 통계 수치만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소금 섭취 권장량의 기준도 의문이고 조사와 연구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소금 관련 동물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일시에 투입해 인위적으로 부작용을 유발시켜 얻은 결과가 대부분이다.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J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J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소화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의 내용을 읽어줄 정도라고 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하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팥과 보리 또는 밀이나 귀리처럼 간담을 풀어주는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해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이나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소금은 살균제와 방부제뿐 아니라 해독제, 성수로도 쓰인다. 먹는 용도 외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활용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 번째, 소금 양치.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 작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식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두 번째, 머리 감기 두피 마사지.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된다.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다.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거나 습진을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소금 목욕. 소금 목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응용한 제품도 많다. 각질이나 부종, 건선, 피부염에 효과적인데 염도 20%의 짠 바다인 사해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염과 항균 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다. 몸이 부었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목욕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소금 세안.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넣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다. 그리고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낸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넣어 녹인 뒤 그 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다섯 번째, 숙취 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술은 강력한 화기로 확산시키는 성질이 있어 몸속 수분이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평소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숙취로 고생할 일도 없고 과음도 하지 않게 된다. 소금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다. 의료계나 학계뿐 아니라 모든 매체가 총동원되어 나트륨 섭취를 경고하고 있다.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저염식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관련 연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 음식평론가 제프리 스타인가트는 지금 세대를 세계 창조 이후 소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르며 소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비판한다. 또한 미국의 공중보건기관이 소금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10여 년간 소금과 고혈압 관련 의학 연구 결과를 찾아 읽었지만 연구 결과를 다 읽은 뒤에도 그럴듯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최소한의 소금으로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원인으로 소금 섭취량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다. 원시 부족에게 만성질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대로 너무 짧다.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보통 노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시 부족은 만성질환이 나타나기 전 이른 나이에 사망한 셈이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의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배에서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도 지난 세월 동안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계속 저염식을 하다 보니 음식의 맛도 나지 않고 힘들기만 했다. 우리 식구들에게 모두 짜게 먹지 말라고도 얘기했는데 식구들도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 의사들은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금은 우리 몸에 엄청 이로운 성분임에 틀림없다. 걸으면서 땀 흘리고 나면 어지러운데 소금을 먹어주면 정신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저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거나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책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을 권해드리고 싶다.